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동네가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을 골목인데 시골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스관이 있는데 LPG 가스통이 없어요. 시골이니까 도시가스는 아니겠지만 마을 공동에 가스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른 아침에 마을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쌀로 유명한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 오대쌀, 마트에서 보니까 참 비싸더라고요.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쌀도 비싸고, 요즘에 뭐 쌀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쌀값이 참 비싸요.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또 들으시면은 야 그게 뭐가 비싸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자, 이 마을이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동네가 이거 너무 깨끗한데 어떻게 시골에 이렇게 깨끗하고 뭔가 조직화된 마을이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도를 보니까 뭔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만든 마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2020년 8월입니다. 5년 전인데 철원에 한탄강이 범람해서 4개 마을이 긴급 대피했대요. 700명이. 여기 보세요, 사진에. 그냥 마을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여기 사진 밑에 보시면은 동송읍 이길리 일대 마을 이길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2024년 6월 작년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 30년 수해를 입은 마을 이길리가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길리 마을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마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집단으로 마을 분들이 다 이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가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 같고 깔끔하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집이 경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경매 물건을 오늘 영상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다가 이거는 참 공부할 면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돈 빌려준 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이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당연히 이 집은 202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새 집입니다. 이 동네 마을 전체가 다 2024년 사용 승인을 받은 새 집이에요. 자, 땅은 114평. 여기 보이는 검정색 울타리 천원 요 땅이 114평이고요.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리고 집은 26평입니다. 집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26평이래요. 집을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집이 굉장히 네모네모하죠. 네모네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집을 살짝 옆에서 보잖아요. 이게 벽을 세워놓은 거네요. 정면에는 네모네모나게 보이게 벽을 세워놓고 뒤에는 이렇게 경사지붕. 저는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완전히 뒤로 넘어가 보면은 다 경사지붕이에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앞에다가 네모네모나게 벽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니까 당연히 경사지붕 가야죠. 철원도 눈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저는 화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화천 눈 많이 왔거든요. 철원 바로 옆인데 눈 많이 오겠죠. 경사지붕 필수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경사, 앞에서 봤을 때 네모네모. 집 뒤에 도로가 있어요. 그 차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집 앞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 차는 요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이 집은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2024년 1월 4일 이 날짜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색깔 안 하고 을이라고 할게요.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사용 승인이 2024년 1월 4일 그리고 요 임차인 을의 전입일자도 역시 같은 날짜인 2024년 1월 4일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2억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집의 감정가는 1억 8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2024년 3월 8일입니다. 전입일자가 무려 2달이나 빠르죠. 그러므로 여기에 요 임차인 을이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에서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고 배당을 받지 않으니까 요 보증금 2억을 전액 모두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보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임차인 을은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차인이 현재 이 집의 소유자라는 거죠. 야, 이게 시초나 말이 되냐? 어떻게 임차인이 소유자냐?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소유자인 상황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돈 받을 사람과 돈 줄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민법 507조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 민법 507조에 의해서 이 채권은 소멸합니다. 임차권도 소멸을 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 상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경매물건은 2024년 1월 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임차인이 보증금 2억으로 전입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임차인 을이 당시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인 3월 8일 당시 소유자가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요게 채권 최고액이 6,120만 원, 아마 대출받은 게 5,1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6일 한 달 뒤에 후순위 근저당이 하나 더 설정되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이번엔 돈을 빌렸습니다. 요거는 채권 최고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자가 2025년 2월 1일 이 집을 임의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현재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를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 당시 원래 이 집의 소유자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매를 신청한 대부업체에서 대위 상속 등기를 합니다. 이 누구한테 상속이 됐냐? 바로 임차인 을에게, 임차인 을이 이 집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이 집의 소유자와 이 집에 전입한 2억을 주고 전입한 임차인은 가족관계라는 거죠. 상속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상속이라는 게 가족 간에만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위로 대부업체에서 상속 등기를 했으니 아마 이 임차인 을은 요 당시 소유자의 법정 상속인이겠죠. 그래서 이 상속을 통해서 임차인과 소유자가 동일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에는 과연 이 임차권이 소멸할까? 혼동으로 소멸할까? 자,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109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이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요 근저당권 때문에 그래요. 요 뒤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뒤에 있는 요 근저당권 때문에 요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요약에도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상속인이자 당시 임차인이었던 을과 이제 2억 임대차 계약을 했죠. 2024년 1월 4일 날. 그러니까 집은 임대차 계약하고 나중에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이제 돈을 대출을 해줬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가 또 돈을 빌려줬고, 그 다음에 이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소유권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 을에게 대위 상속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 금융기관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이제 임의 경매 신청을 안 하고 일단 요거 8,500만 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결론적으로 낙찰자에게는 위험한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좀 의문점이, 궁금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요 이제 임차인 을이 진짜 임차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가족관계인 것 같은데 진짜 2억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물론 실제로 가족 간에도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궁금증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 궁금증은 요 대출, 요 금융기관에서 해준 대출이 좀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이 집의 감정가가 지금 1억 8천이라니까요. 감정가가 1억 8천인데 여기 이미 2억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또 대출을 해줍니까?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금융기관이 2억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걸까? 아니면은 몰랐던 걸까? 만약에 금융기관이 2억짜리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낙찰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왜냐면은 선순위 임차인 2억이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제가 전달한 내용 중에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수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